네, 마켓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과연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도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버크셔 리치의 강동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건은 또 FOMC 회의겠죠. 네.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그렇다면 시장을 움직일지, 그것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일 텐데, 네. 이 부분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우리가 예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이번 주에 큰 이벤트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FOMC 회의 결과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쿼드러블 위칭데이, 네. 선물 옵션의 4개 상품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미국의 파생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서 변동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FOMC 회의 결과 뒤니까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딱 중간이죠. 한 중간에 서서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제 노이즈로서 작용을 하는데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미국이 올 봄에 미국이 당초에는 9월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금리 인상의 폭하고 시기를 미뤄줬습니다. 그 내용을 안에 좀 살펴보면은 올해까지 당초에는 1.25% 정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걸 0.75%까지 완화했다고 시장이 네. 환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로 보면은 9월에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0.25 정도로 해야 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이 압력이 대단한데 원래 시장 주변에서는 하지 말라고 압력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예. 투자자들의 압력을 타입 3의 압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IMF 등등의 세계 금융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기관들은 다른 나라의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것을 타입 1의 압력이라 하기도 하고요. 정권시장 주변에 반대편에 있는 또 금융 그 분석 기관들이 있죠. 네. 이 사람들의 그 압력이 타입 2의 압력이기도 한데 타입 2, 타입 3의 압력이 지금 대단히 강한 상태거든요. 안 된다. 그 올리면은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다 예, 등등인데 그런데 문제는 FOMC가 거기에 휘둘리면은 더 혼란이 있게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금리를 올린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동향 앞서서 시황센터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한 주간 상당히 주중에 변동폭이 컸습니다. 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폭을 상당 부분 또 내주면서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의 펀더멘탈적 요인이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시각도 상당히 많던데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지난주의 움직임은요? 예, 그렇죠. 매월 첫째 주와 마지막 주가 네. 경제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이고 그 다음에 10월 첫 주나 되어야 기업들의 실적이 반영이 되는 예. 어닝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으면은 보통 때 같으면은 재료 공백기다 그럴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은 큰 정책 이슈가 가운데 딱 있으니까요. 네.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는 그거 지나고 나면 청명해지는 겁니다. 경제 지표 발표도 없고 네. 기업 실적 발표도 없고요. 그래서 좀 많이 내렸던 쪽은 좀 오르려고 그럴 것이고 좀 불확실했던 쪽은 조금 완화되는 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세계 증시 동향을 보면은 그야말로 기술적 반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동시 만기일 전까지는 좀 불확실했습니다만 그 만기일 날 워낙이 그동안에 내린 폭이 커가지고 청산해야 될 물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날 지수가 무려 5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바로 그 영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금요일 한 20% 내어준 것은 목요일 날 무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갭이 벌어져가지고 그 갭을 메우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 일환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의 경우도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동성 지표들을 보자면은 좀 관망 심리를 읽을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죠. 지금 한쪽으로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네. 지수 관련 대형주의 경우는
포지션을 지금 가져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혹자는 쌀 때가 뭐 매수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기업 내용으로 보면은 그 말이 맞거든요. 예. 맞는데 지금은 체계적 위험, 시장의 위험이 워낙 큰 상태니까 나서면은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망설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짚어볼 그 지표가 있거든요. 네. 미국채 수익률 동향을 보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지 모른다 하는 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까지 올랐으면 하는가 보다 그랬을 건데 금요일 날 이게 또 내렸거든요. 네. 그래 이 채권 시장도 조금 혼란스럽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의 동향이 다른 쪽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럼 채권 시장의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죠? 그럼 채권 시장의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빠져나오는 힘으로 작용하거든요. 네. 그럼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 것이냐. 불안하면은 MMF에 있지만은 불안하지 않으면은 그 유동성이 상품 시장하고 증권 시장으로 이동하거든요. 예. 지금 그것을 긍정론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이제 기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가을장이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왜 그러냐. 워낙이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네. 그 반작용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가을 이후가 좋아질 것 같으냐? 그건 아니고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유동성을 빨아들인다는 얘기니까 내년도 이후가 대단히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대신에 이번 가을장은 기대가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을에 어떻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 일단 뭐 당장의 현안에 대해서 또 자세한 분석을 들어봐야 되겠죠. 이번 주는 그렇다면 FOMC 회의가 미국 시간으로 보자면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관망세가 상당히 짙겠죠. 그렇죠. 나서기가 어려우니까 투자자들은 지수와 연동되는 쪽에서는 조금 피하려고 그럴 것이고요. 그래도 여기저기서 틈새 시장이 있으니까 틈새 시장을 이제 왔다 갔다 하려고 하겠죠. 근데 신흥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나라 환율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관건입니다. 지난주에도 신흥국의 일부 국가의 국채라든지 환율이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을 했고요. 터키와 남아공의 환율도 불안한 상태로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류가 아직은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주식을 많이 파는 거거든요. 제가 데이터를 조금 보여드리면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에 이게 한 마디거든요. 옵션 만기일까지 이제 한 마디가 되는 건데 그동안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시장에서 무려 8조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판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류, 외국인이 주식을 그렇게 많이 파는데 우리 시장이 견딜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투신과 연기금이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우리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기관 투자가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이 불안하면 더 빠져나갈 것인데 정부 당국자도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할 경우에는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는 것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종들을 좀 봐야 하는지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시겠어요? 그게 좀 어렵죠. 예, 그렇죠. 큰 종목 삼성전자, 현대차 뭐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싶은데 시장에 위험이 있다. 그걸 좀 방어하고 싶거든요. 그걸 방어하는 방법이 달러가 오를 것 같다? 그럼 달러 레버리지를 사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 국채가 안전자산이니까 그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은 또 마땅치 않다. 금도 안전자산의 그 모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시장에 대한 방어 전략은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외에 주식의 변동성이 워낙에 강하니까 그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그쪽에서 하고요. 그 대신에 지수보다도 조금 떨어져 있는 환율과 관련된 자동차 부품군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전히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성장형
IT 부품주 이런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지난주 일주일 동안 미국의 셀젠 바이오 등등은 예. 7% 정도 올랐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애플도 4% 올랐고 아마존도 5% 올랐고요. 예. 성장주들만 골라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코드도 여전히 성장주 쪽에 틈새로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배당주에도 관심을 가져도 좋을지 궁금한데 이런 예. 부분은 어떨까요? 배당주는 시장의 그 변동성하고 조금 영향이 좀 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이 배당주의 계절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선주가 되겠고요. 아, 그렇죠. 예, 예. 우선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저퍼의 유형, 예. 중소형주 중에서도 시장의 변동성에 좀 덜 민감하면서도 또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원래 가을에 시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끝나고 나면 좀 청명해지면은 여러분들이 그쪽에 좀 골라서 대응하는 자세도 중요하겠다. 그렇게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FOMC뿐만 아니라 미국의 또 컷오프 미팅데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잘 관망을 하면서 좀 조용하게 넘어가되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군들을 눈여겨본다라고만 생각하면 좋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예, 이제는 예. 좀 나서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서도 생각합니다.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버크셔 리치의 강동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